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지요.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상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현금이 많이 부족하다. 최대 관심사, 특별 배당금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날씨 뉴스를 보니까 여러 도시의 기온이 31도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0월에 31도에 오르는 게 정상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비정상인 온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날씨가 좋아서 바깥에 놀러 다니기는 좋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짜 기후변화가 이제 생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싹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그럴 겁니다. 오늘은 대체 휴일이니까 주식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힐링하는데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미국장을 보면 10월 달에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를 좀 더 명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니 해도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이슈는 테이퍼링과 인플레 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동남아의 공급 사이드가 많이 무너지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중국발 전력난으로 인해서도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석유와 원자재 그리고 석탄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지요. 4분기에는 미국과 중국, 한국, 유럽 할 것 없이 소비 시즌에 들어가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중추절, 블랙 프라이데이 등등의 여러 소비 시즌들이 있습니다. 공급은 따라주지 않는데 소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물건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11월경에 테이퍼링 이슈도 다시 고개를 들면서 장을 흔들 것이고요. 12월에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에 착수를 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쇼크를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미리 그런 쇼크에 대비해서 대비를 좀 해두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사 내부의 사정이 아니라 회사 외부의 문제인 것인데요. 회사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는 항상 매도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난다 1번, 기억 안 난다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로 인해서 많이 눌릴수록 그 변수가 제거가 되면 눌린 용수철은 더 높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많이 눌릴 때 집중하시면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내부의 사정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요소이겠죠. 여러분, 삼성전자의 수익의 키 팩터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키 팩터인 것이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을 많이 타는 시크리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대 과거 차트를 보면요.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마치 큰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여 왔지요. 앞으로는 비메모리의 반도체 시장이 훨씬 커지기도 하고요. 메모리에 비해서 훨씬 덜 시크리컬한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래 수익원에 대한 키 팩터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메모리를 버리고 가는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비메모리의 포션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고요. 다른 사업 부문에서 벌어들인 돈을 비메모리에다가 쏟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바로 돈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23년까지 3년간 240조의 총알을 쏜다고 했었지요. 1년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80조가 되겠고요. 분기당으로 치면 얼마가 됩니까? 20조의 총알을 쏘게 되는 것이지요. 삼성전자의 1분기 말 현금성 자산이 131조였고요. 2분기 말 기준으로는 111조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1분기 말 대비해서 2분기 말에 20조 정도가 줄었는데요. 쓴 내역을 보면 13조 정도의 시설 투자를 했고요. 15조 정도가 배당금 재원으로 나갔습니다. 2분기에 작년 특별 배당금이랑 작년 4분기 정기 배당이랑 합쳐서 나갔기 때문에 15조의 엄청난 금액이 삼성전자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이 되겠죠. 앞으로 매 분기는 20조 원씩 써야 되는데요. 벌어들인 돈은 분기에 20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유의미한 M&A를 한다고 공언을 했고요. 실제로도 M&A를 해야만 매출액의 성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미한 M&A를 해야만 합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기업을 인수하려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총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삼전통장에 111조 정도가 있다고 해서 비축을 해놔야 하는 것이지 계속 뺏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예상 영업이익이 50조를 좀 넘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하더라도 분기당 13조, 14조 수준이 되기 때문에 매분기 20조를 투자로 쓴다고 했을 때 통장의 잔액이 줄어드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겠죠. 물론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좀 더 증가하겠지만 내년 영업이익이 60조에서 70조 사이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한다고 하면 분기당 15조에서 17조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기당 20조의 투자액에도 다소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3년 정도는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황이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투자로 인해서 향후 이익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사이드의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전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특별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특별 배당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절대 없겠죠. 정기 배당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특별 배당은 회사가 돈을 잘 벌 경우에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배를 매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떡하니 공시를 해놨죠. 삼전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특배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회사를 많이 발전시키는 데 써달라 라는 그룹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과하게 하지 말고 특별 배당 재원은 그래도 좀 지켜주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스탠스가 있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회사의 투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편으로는 특배를 받아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고 봤을 때는 특배 자금이 투자 자금으로 쓰일 확률이 이전보다는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가서 삼성전자 내부의 의사결정을 봐야 할 것 같고요. 특배도 주고 투자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향후의 진행 상황은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체 휴일입니다. 다들 편안하게 힐링하시면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상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현금이 많이 부족하다.
최대 관심사, 특별 배당금 이렇게 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